자, 저희는 첫 번째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호님. 네.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장시호가 그때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특검팀에 그때 파견 나왔던 그 특수통 김영철 검사라고 있습니다. 네. 김영철 검사가 이제 장시호를 수사를 했는데 장시호가 그때 뭐 특검의 특급 도움이다, 특검의 복덩이다, 뭐 해갖고 그렇죠.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이모다 보니까 최순실 씨에 관한 정보 아주 네. 검찰 입장에서 보면 탐이 나는 그런 정보를 많이 제공한 거 뭐 아닙니까? PC도 그때 제공했나 그랬죠? 네, PC도 들고 오고 태블릿 PC도 들고 오고 뭐 그랬었죠. 그런데 이게 장시호 씨가 자기 지인과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면서 한 얘기가 녹취가 된 거고 아하. 그 녹취록이 좌파 유튜브 쪽으로 흘러나가서 뉴 탐사인가요? 네, 뉴 탐사 강진구가 네. 하는 데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그때 그 줄리 뭐 김우겸과 등등했죠. 협업했던데 그 전에는 또 김건희 여사가 줄리 술집 여자였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밥 먹듯이 해온 그 뉴 탐사가 이걸 녹취록을 틀면서 뭐 한 거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장시호가 자기 그 과시하듯이 나 그 오빠 김영철 검사를 오빠 또는 스타 검사 돼서 김스타. 그리고 오늘 또 그 오빠하고 만날 거야. 네. 뭐 그리고 막 마치 뭐 숙박업소에서 만나서 좀 뭐 육체 관계 맺는 것처럼 말이죠. 뭐 체크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가 그래갖고 저거를 장경태가 네. 최고위원 회의 때 틀었어요. 어허. 그걸 쫙 보고 이재명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저건 모해 위증죄에 해당된다. 자, 아차나 트는 장면이네요. 이재명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네. 저기 열심히 보고 있다가 저거 다 보고 나서 저건 모해 위증죄고 이런 검사는 감찰로 안 된다. 바로 탄핵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옆에 앉아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어요. 저런 검사 XX들 다 쓸어버리자. 탄핵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모해 위증죄 최소 징역 10년이다. 본인도 지금 모해 위증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예, 재판 중이죠. 김진성 씨에게. 근데 애가 뭐 사돈 남 얘기하듯이 저렇게 했어요. 근데 그 장시호가 어제 채널A에 다 깠어요. 저 뻥친 거예요. 저 뻥친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검사님, 차마 면목이 없어 전화도 못 드리고 감히 문자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변호사랑도 일도 하고 사무국장이고 사채도 하고 돈이 많은 친구였고, 당시 저는 세무조사에 영재센터 파산을 하려면 영재센터에 넣은 법인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저의 제주도 집까지 압류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금전적으로라도 많이 도와주어서 저도 제 뒤에 날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제가 솔직히 너무 큰 거짓과 너무 나쁜 말을 지어내고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모두 검사님이 매일 저와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장님께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기자분이 어떤 말하든 용서가 안 되겠지만 또 보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장시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정말 면목이 없어서 카톡 드렸는데 연락을 하실 마음조차 없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모에게 배운 게 누구 알고 그러니 내가 잘났다는 나쁜 것만 배워서 어쩌다가 부장님을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에 제 사생활에 당신은 친한 친구였기에 정말 제가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매일 만나는 친구였기에 매일 저 이야기를 지어내며 마치 연인인 것처럼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그 녹음한 전 친구도 그것이 사실이라 믿었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녹취를 기자들에게 줄러드는데 제가 한 당신은 그것들이 친한 친구이기에 또 그 친한 친구도 사회적으로 위치가 변호사들과 일을 하고 저희 부모님과 이혼 손소까지 해줄 정도로 친해서 너무 내가 힘들 때 저도 지난달 김종 차관님과 연락한 것처럼 부장님과 매일 연락하는 것처럼 허세를 부렸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앞뒤 사실 근거를 어찌된 건지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감히 이제 겁이 나서 이렇게나마 이렇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했던 제 말과 행동을 용서를 해달라고도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023년 11월 7일 그리고 2023년 11월 26일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7일 26일인데 7일 날 먼저 보냈는데 또 어이가 없어갖고 이 김영철 검사가 이제 대꾸도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20일 후에 한 번 더 보내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장시호가 허언증 환자 비슷했던 거죠. 네. 그래갖고 자기 친구에게 나 이런 스타 검사하고 그렇고 그런 관계야. 뭐 해야지 돈 좀 꾸는데 좀 유리할까? 뭐 이렇게 해갖고 아닌 말로 뻥을 쳤다. 뭐 이런 건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여의도 대통령께서 네.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예. 참 정말 그러니까 이게 청담동 술자리하고 똑같은 똑같아요. 지금 구조입니다. 자 당시에 이제 그 첼리스트 채아가 이제 이세창 씨인가요? 그때 하여튼 뭐 밤을 뭐 새웠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좀 자기 남자친구에게 거짓말 하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막 노래하는 바람에 거기 뭐 윤석열 대통령도 오시고 한동훈 저 이 장관도 와서 동백 아가씨 부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거를 남자친구가 녹음을 했어요. 네. 그거를 까면서 당시에 청담동 술자리를 이야기를 해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도 마찬가지로 장시호가 자기 뒤에 뭔가 있다, 누가 있다, 자기 김종 차관도 만나고 우리 저 김 검사님하고도 자주 연락하고 우리도 뭐 아주 끈적한 사이고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거 녹음을 해갖고 막 들려주기도 하고 이래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바로 사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참, 근데 이게 장시호가 그러니까 이제 장시호도 그렇고 김 검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사자와 피조사자 당시 특검 수사 당시에 양쪽이 모두 위증 교사를 부인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장경태 이재명 어떻게 나올까요? 장시호에게 작업을 해갖고 장시호가 이렇게 뭐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 카톡글을 또 김영철 검사한테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나오려나요? 장시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분이 좀 이게 뭐라고 할까 남성 편력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그 감독님 그 기사 한번 올려주실까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저 이 뭡니까 이 스피드 스케이팅인가요? 네. 김동성 선수하고 또 여기 또 뭔가 좀 관계가 있어요. 김동성 선수가 또 최근에 본인이 그 애기 저 양육비 안 좋다고 해서 또 그 부인이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소송도 하고 아주 뭐 좀 제가 볼 때는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거기하고 또 뭐 동거서를 퍼뜨렸다 뭐 이래 갖고 또 벌금형도 맞고 참 이 보면 어떤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좀 허언증 환자라고 그러나요? 허언증이 많다고 할까? 네. 이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팩트 확인도 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뉴탐사랑 강진구가 하는 뉴탐사에서 방송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뭐 강진구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정말 제1당의 최고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는 안건 정도라면 다 알 거 아닙니까? 장시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중에 누가 하나 이거 좀 검증해 봅시다. 라는 사람이 하나가 없었어요. 자 그거를 그냥 그대로 틀면서 또 국민들 앞에서 보십시오. 검사들이 말이에요. 요즘 완전 위증교사하고 이 김영철 검사 상사가 누구냐면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타켓으로 해서 검사를 잡으려고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을 물으려고 바로 이거를 공개를 한 거예요. 저거요. 그 녹취록에 보면은 아직 미공개 녹취록 부분에 한동훈 당시 뭐 거기 특검 팀장이었나요? 네. 뭐였죠? 하여간 그 특검 팀에 이제 당시 한동훈 검사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깔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다목적 포석으로 저걸 건드린 건데 이렇게 되면은 장시호가요. 뭐 이제 언론에다만 난 그 내가 뻥친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저 이재명과 장경태를 말이죠. 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해야 되지 않나요? 네네. 참 저기 뭐 있네요. 장시호는 검찰에 팔지 어떻게 알았냐. 참 저 인간들 보십시오. 저희 강진구 뭐 등등 장경태 등등 해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웃기는 일입니까 여러분. 저 한번 보십시오. 저 가짜 저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런 이 내용을 장시호가 이렇게 거짓말로 했다는 보낸 문자. 그러니까 김영철 검사가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김영철 검사가 지금 저 고발을 해놨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엮어서 봐라. 김영철 위에는 한동훈하고 다 일 것이다. 소위 일부 저 뭡니까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이제 한동훈 끝났다. 장시호 폭로로 한동훈 끝났다. 네. 뭐 이런 글을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했어요. 그렇죠. 결국 자기 부하가 이렇게 이 부적절한 관계도 갔는데 그걸 몰랐겠냐? 그 책임 있다.
이렇게도 올렸습니다. 네. 근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민주당이 작년 말에요. 11월 20 며칠인가 이 김영철 검사를 딱 타겟팅 해갖고 그 검찰 독재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그 위원회가 그 이제 입장문을 그 성명을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 이 김영철 검사가 지금 대검 반부패 1과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을 했어요. 반부패 2부장을 했는데 요때 김건희 여사 그 사건들을 다 무혐의 처리해 줬다. 네. 아, 무혐의 처리해 줬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김영철 당시 그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이 김건희 무죄 제족이다. 아하. 아, 그래 갖고 이걸 탄핵시켜야 된다. 음. 또 작년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 네. 또 이렇게도 이제 그 이 김영철 검사를 그 몰이를 한 거예요. 아, 어떤 분이 참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장시호 특검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 주셨는데 진짜 이게요. 지금 보면 항상 시도했다가 뭐 들통나서 또 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다가 결국 성공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저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그거는 하나 성공했어요. 네.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요 정말 뻔뻔하기로 그질 데 없고 이런 공작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렇게 기자회견하고 막 사실인 것처럼 부풀리고 막 공세를 벌이고 공개를 하는데 이게요 한 번 이러면 보통 언론은요 한 번 이런 어떤 오보를 내면 진짜 그 기자 징계하든지 그 언론사가 사과하든지 엄청난 저 손해를 입든지 하는데 이게는 뭐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줄리 의혹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이 저 청담동 술자리까지 그다음에 이번에 또 장시호 문제까지 그걸 어떤 구조냐 이렇게 폭로하면 바로 민주당 최고위원회 받아서 그럼요. 치고 기자회견하고 특검하자 그러고 네. 조사하자 그러고 딱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 강진구 있잖아요. 네. 강진구 2번이나 구속영장 기각됐죠.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네. 이게 참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강진구가 저게 그 구속이 됐으면 이런 짓거리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참 네, 제가 이제 강진구를 제가 기자 때 좀 아는 저 친구인데 얼마 전에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좀 됐습니다.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더니 저 강진구입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그때 내가 뭘 했냐면 그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그 이제 검찰에서 허위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예. 경찰 수사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찰 수사 종결이 됐는데 그걸 하면서 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을 다 통화를 했어요. 몇 명 통화를 해서 또 민주당 패널까지 다 통화를 해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다 녹취를 한 거예요. 그거를 다 또 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하고 또 문자 나눈 것도 그걸 또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예. 제가 죄송합니다. 예,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욕 나올 그런 뻔했네. 그런 인간들하고는 하여튼 언론사는 후배라서 제가 너 진짜 이 자식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정말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응? 근데 정말요. 얘들은 이 기본적인 아까 뭐 우리가 김남국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도덕관 이거 자체가 윤리관 이 상식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비가 됐어요, 그렇죠?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그 기능이 마비가 돼버린 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 장시호, 김영철, 뭐 불륜설, 부적절한 관계, 네. 모의 위증 교사, 이게 생쇼였고 네. 다 뭐 허위 사실에 근거한 그냥 허무 개그였다, 뭐 이런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건가를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잘 좀 고민해갖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 당사자들 장시호도요 이거 자기가 이게 똥 싸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 똥 싸놔갖고 이제 그 똥이 그냥 그 김영철 검사 때도 튀고 이게 잘못하면 이제 뭐 김건희 여사 똥은 좋아하시지만 너무 들으시면 그러니까 뭐 X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뭐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어쩌고 저쩌고 또 한동훈까지 거기 끌어들이고 뭐 한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장시호 씨가 책임을 느끼고 뭔가 좀 조치를 해야죠. 네. 자,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의힘도요 민주당처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기자회견을 하든지 뭔가 당에서 조치를 하든 고발을 하든지 해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뻔뻔하게 공개적으로 기자들 있는 데서 이게 무슨 모해 위증 혐의다라고 했던 거는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 아닙니까?
장경태도 마찬가지, 트는 장경태도 마찬가지. 거기는 최고위원들도 맞장구 치면서 다 막 웃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요.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넘어가 주니까 그렇죠.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강진구에 대해서 법원이 몇 차례 의임했는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사회적인 악입니다. 이게.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예. 왜냐 언론이라는 게 발본색원한다 이런 진짜 각오로. 발본색원 해야 돼요. 예? 예. 자, 하여튼 이 문제는 이렇게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그러나 이 뒤처리가 중요합니다. 바로 뒤에서 이거는 반드시 이번에 책임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공작을 못하도록 아주 그냥 홍군형을 해야 돼요. 예?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짓을 벌일 거예요. 지금 보시죠. 장경태만 하더라도 무슨 뭐 빈곤 포르노? 아 뭐? 그때 그 왜 김건희 여사 어디 캄보디아인가 어디 갔을 때 그 뭐 무슨 빈곤 포르노고 연출했다고 뭐 그냥 생쇼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어쨌건 저희만 이렇게 목소리 높일 게 아니라 당사자인 진짜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 또 검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한 저는 조치를 지금이라도 취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그 드려가겠습니다. 장경태가 그 저기 뭐죠? 김영철 검사를 그 모해 위증교사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네. 고발을 했잖아요. 아까 그 감독님 그저 보여주실까요? 네. 그 기자회견 하는 거? 고발했으니까 그거를 수사를 해야 무고 혐의로 해야죠. 무고죠, 무고. 네, 무고 혐의로. 예. 예, 맞고서 해야 되겠죠. 예. 무고에 맞고서 해서 아주 그냥 이번에 톡톡히 책임을 그럼요. 묻도록 저거 있잖아요. 한 번 넘어가니까 재미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나 해도 뭐 그러니까 정말요. 이게 그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하면 이거는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이게 어떤 정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정의를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장경태는 그 빈곤 포르노에 의해서 정가 2범이 된 겁니다. 네. 예. 참 아유 그냥 우리 목이 아프네요. 진짜 뭐 좀 이게 저 쟤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이 국민의힘이나 이런 거 해도 뭐 때려도 아무도 반응이 없고 아무도 나서지도 않고 이렇게 거짓이 밝혀졌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같습니다.